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 노무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강의 안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1차적인 우리 사장님들의 고민사항은 이 코로나 경기 불황, 이 장기적으로 불황이 예상되는 현재 상태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인원이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인원을 계속 가져가자니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또 필요한 그 인력들을 한순간에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인원을 유지하자니 비용 부담,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렇다고 정리하자니 이런저런 정리상의 문제, 법률적인 부담도 또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각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경영 일선에 있는 사용자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선택의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조만간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취해야 될 조치와 조만간에 개선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없는데 그 회사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농부에게는 농사채가 자식과 같다고 하고요. 회사채를 공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자기 자식과 같은 것이 또한 회사인 것이라 그 회사의 구성원인 직원들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는 것 또한 자식의 아픈 손가락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한 결단을 내려서 다음 기회를 도모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먼저 회사 상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래도 각종 정부 지원 조치 많이 현재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문인기 노무사님이 정부 지원금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소개해 드렸을 것인데 그 내용들을 좀 10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좀 줄여서 휴업이나 휴직 조치에 따른 정부 지원금 활용을 통해서 우선 좀 버텨내야 되겠지요. 버텨내야 될 겁니다. 정부 지원금 활용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권고사직을 통해서 나중에 재고용을 약속하고 그분들에게 그래도 당장 정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사와의 인연은 잠시 좀 접어두고 나중을 기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요,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상황이 너무 현재 안 좋은 상황이라서 회사 상황에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선 가능성이 당분간 없는데 그 조직을 계속 끌고 간다면 그 선택은 참 바보스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존재해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도 직장이 유지되고 거기서 생존의 기초인 임금이 나올 것인데 지금 버틴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죽자 하는 개념으로 버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일부의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회사가 존속돼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 그런 선택적인 전략도 또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서 재고용을 약속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천상 법률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노동법상 소개되고 있는 정리해고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대략은 좀 아실 겁니다. 실체적인 요건으로서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거야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들 어려워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충족이 대부분 될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또 정리해고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실체적 성격의 내용이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지, 또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초한 합리적인 선발이라든지, 또 50일 전에 미리 통지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해고 예고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정리해고의 어떤 선택을 하신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자문을 받고 있는 노무사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절차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회사의 상황 개선 가능성이 조만간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그 결단의 첫 번째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권고사직 형태, 명예퇴직 형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지요. 특히나 이제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리해고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사장님들이나 경영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후적 선택으로 어떤 정리해고를 선택한다 했을 때, 야, 근로자 너도 이제 회사 상황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끼리 뭐 어떤 절차 요건 이게 뭐 필요 있겠느냐, 그냥 대략 그냥 뭐 내보내고 나중에 그냥 뭐 다시 또 하자는 식의 두루뭉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지는 마십사. 왜냐면요,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2, 4분기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조기에 종식될지,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가을에 대유행이 또 한 번 와서 장기간으로 갈지 아무도 지금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조기에 종식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근로자들 알고 회사도 안다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처리했다면 조만간에 법률적 분쟁이 또한 그 회사를 많이 압박하고 목조일 것이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또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니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대략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버려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사후적인 문제 발생을 다시 만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회사가 먼저 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쪽으로 저는 권고드리고 싶고, 아마 그런 결단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당하게 되는 생존적인 보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즉 직원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그나마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자. 그러면서도 회사는 나중에 법률적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꼭 확보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어찌됐든 직원분들을 일부 좀 정리하거나 문을 좀 일정 기간 닫아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임금 보전책이 필요할 것이겠고요. 물론 뭐 그달 월급이야 어찌어찌 정리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금 활용을 잘 하셔서 그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근로자들에게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찾아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준다거나 뭐 등등의 이런 조치를 좀 취하면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법률적 위험이 또 최소화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직 절차 취할 때 반드시 합의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리해고 절차를 밟게 된다면 정리해고에 따르는 실체적 요건의 절차 내용이라든지 해고수당 또 해고 절차는 법상 절차도 있지만 지역규칙상의 자체적인 자치법원상의 절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준수해 주십사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기 불황 상태에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쯤 쭉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인원 정리를 바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결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임금을 좀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급여를 삭감한다거나 급여를 반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정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요, 문서상 노사 간 합의의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제 임금 조정 방안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금 조정에 대한 합의서, 즉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거나 급여대장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하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급여대장 설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났을 때 노사 간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서 궁극적으로 사용자, 사장님들께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우리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보전이라든지 또 국민연금 부담금, 유예 조치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있습니다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절감 방안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도 있을 거겠고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이 정부 지원금 안내 강의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원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런저런 보험료 컨설팅을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활용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고용증대 세제 환급이라든지 등등의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문가 그룹들과 상의하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나 세금 같은 것들 환급 컨설팅 꼭 좀 체크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인원을 정리하든 임금을 조정하든 모든 것은 근로계약서의 수정, 급여대장의 재설계라고 하는 노사 간 합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서 그런 사전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